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방안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용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매물 제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제로 거론되기만 해도 아파트값이 뛰는 등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밖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시청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간부들 집무실 벽을 투명 유리로 교체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풀면 서울이 투기판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달장애 가족들이 코로나19 이후 복지관이 문을 닫고 돌봄 서비스도 줄면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100억 원이나 깎았습니다. 밖에 못 나가면 미치고 이런 상황들의 그 아이들을 하루만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백악관 지시로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채널A와 단독 인터뷰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지금부터 넉 달 전인 3월에 감축안은 이미 백악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정한 특파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을 오늘 행정부 관계자에게 했는데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만약 주한미군 감축이 결정될 경우 시점은 이르면 내년 여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다른 지역도 고려 대상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What they've done to this country is unbelievable. And I'm not only talking about Germany, by the way. I'm talking about plenty of other countries.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이미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등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고 전 세계 주둔 미군을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한미 외교가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전략적 무능이라 날을 세웠고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can continue to put pressure on the president and tell him that it's the wrong decision to make. 하지만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압박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데요.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응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주일 미군보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He thinks it would be Why? easy. Why is that? Because he doesn't understand why we're in Korea to begin with. We've had many discussions about the part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1945, but his basic view is we're in South Korea defending South Korea.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주둔 미군 재배치나 축소와 관련한 최종안은 올 가을 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주한미군 감축안이 백악관에 전달됐다는 소식에 미국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만 정작 우리 정부는 별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대선이 코앞인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용 카드로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상대국을 오가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모두 7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 타결에 다가선 듯했습니다.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올해 13%를 올린 뒤 4년간 7%씩 인상하는 우리 안을 미국도 받아들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안을 내세우면서 협상은 넉 달째 교착 상태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방위비 인상까지 압박하기 위한 카드란 분석이 나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포함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미군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논의한 바 없다며 방위비 협상도 타결 시기를 정해놓고 임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결정한 사례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집 갖고 투기하는 세력을 막으려는 취지였지만 7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집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상황이기도 하죠. 수도권 전세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겁니다.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건도 씨가 말라갑니다. 박정석 기자가 현장에 가봤더니 비싸도 전세가 나오기만 하면 불티나게 성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1248세대 규모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 출퇴근이 편리해 인근 직장인들의 전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70대책 발표 전후로 전세 물건이 뚝 끊겼습니다. 지난번에 어딨어요? 전세를 전하신다고 전화주셨죠? 네, 알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번 달 초만 해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억 원에서 전세가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근 부동산을 다 둘러봤더니 지금은 호가를 5천만 원 올린 전세 매물 한 건이 전부였습니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기도 해 세입자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전세는 나오기 무섭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임대선거 때문에 해보던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지난해 말부터 신규 물량이 쏟아진 서울 강동구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신축 단지가 그쪽에 한 15,000세대가 입주했잖아요. 그쪽까지 다 없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억대 중후반이었어요. 지금 다 8억까지. 서울시내 주요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번 달 들어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물건이 없다 보니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5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이 이번 달 처리되면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만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규제만 늘리고 공급은 쪼이기만 한다. 이런 여론에 떠밀려서겠죠.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군부대 땅에 아파트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방안들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정교하게 설계를 다 끝낸 다음에 공개되는 게 맞을 텐데 문제는 어설프게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말만 나왔을 뿐인데 벌써부터 주변적 땅값이 들썩들썩합니다. 이상영 기자입니다. 최근 주택 공급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골프장 부지와 육군사관학교, 태릉선수촌을 합치면 2만 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다며 여당이 제시한 후보지입니다. 골프장과 경춘선을 끼고 마주한 경기도 구리 갈매지구의 아파트 가격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지난 13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7억 7천만 원에 거래됐지만 닷새 만에 호가는 1억 원 올랐습니다. 태릉골프장 그 그린벨트 해제한다 그거 하고 지금 다 같이 올라가니까 동반 상승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매물 내놓으신 분이 8억 7천에 내놓으셨어요. 그린벨트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인근 아파트도 땅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매매가가 최근 1억 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 후보지로 거론되기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겁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나와야 할 택지 개발이 결정되기도 전에 공론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당정협의나 또는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최단실 내에 지구 지정을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집값 안정 신호를 보내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못 살겠다 반발합니다. 오늘 서울 종로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공태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이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남성을 따라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는 국민을 부자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 전면 폐기하라! 대출받아 집을 사려고 했던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입단 규제로 대출이 묶이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마저 사라지게 됐다며 반발했고, 이대로 계약 포기하면 계약금 니들에겐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신혼부부가 2년 동안 모은 전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과 같이 나라에서 이렇게 휘두르는 칼이라고 하죠. 칼에 아무렇지도 않게 베이면서 그렇게 살길 바라지 않습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시민들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전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요. 임대업자들은 3년 전만 해도 장려하더니 이제와 각종 혜택을 거두며 단속에 나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가 무슨 적폐고 내가 무슨 투기꾼이고 이번 정부를 믿었던 걸 발등시킨 거에 대해서 너무 비통하고 울고 싶습니다. 진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은 포털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이른바 실검 챌린지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검토하는 한편 대규모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집값 안 떨어진다. 실언인지 진심인지 마이크 켜진 줄 모르고 뱉은 말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집권여당 소속일 뿐 아니라 하필 부동산 법안을 살피는 국토교통위원이라 논란이 더 뜨거운 면도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원 게시판에는 국토위에서 물러나라 이런 요구가 빗발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집값 안 떨어진다고 발언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질타하는 글들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한 당원은 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고 촉구했고, 또 다른 당원은 진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다며 탈당까지 심각하게 고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 의원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인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당원은 부동산 값을 떨어뜨릴 의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국토위 위원이냐며 진 의원의 상임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경실련 역시 진 의원은 국토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은 SNS를 통해 아주 냉엄한 현실 인식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소유자를 보호하려는 정책 기조를 고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위 사퇴 요구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발언의 진위를 곡해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진성준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진 의원을 두둔하고 있다며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임순영 젠더특보 관련 내용을 최초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경찰은 주말인 오늘도 서울시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는데 임 특보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의혹 수사를 위해 전담 TF를 꾸린 경찰. 오늘도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관계자들이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안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당일 박 전 시장과 두 차례 대면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아직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임 특보가 서울시의 사의를 표명한 데다 경찰 조사도 받지 않자 수사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임 특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며 몸이 안 좋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통신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시장 실종 당시 유류품으로 발견된 휴대전화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할 사실상 유일한 수단입니다. 당초 유가족 측은 휴대전화를 돌려줄 걸 요구했다. 포렌식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유족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숨죽인 채 사태를 지켜보는 일반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채널A가 서울시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입수했습니다. 차라리 집무실 벽을 유리로 바꾸자는 주장부터 서울시장이 대선 길목이 되는 게 문제라는 지적까지 격렬한 내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장 고리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직원들이 직면한 혼란과 상처를 치유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직원들은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내부 게시판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인권 담당자가 있어도 시장단 눈치 보기에 급급해 소용이 없다고 경직된 내부 분위기를 꼬집었습니다. 하급 직원에겐 복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작 고위 공무원들은 내로남불식으로 빠져나간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고위 간부 집무실 벽을 투명 유리로 교체해 성범죄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시장 연임을 없애고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박 전 시장이 숨졌다고 해서 있던 일을 없었던 일로 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노조도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본부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훈입니다.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을 놓고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작된 게 경찰 수사인데요. 지금 진척이 좀 있습니까? 일단 경찰 수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는요,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수사, 또 서울시 관계자의 성추행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양쪽 수사 모두 주말인 오늘 또 내일까지 참고인들을 불러 계속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특히 먼저 시작했던 이 사망 경위를 밝히는 수사에선 이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이제 경찰들의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망 전 박 전 시장이 이제 누구와 접촉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돼야지 이제 누구를 조사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될 텐데, 이 통화 기록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신청했던 이 통신영장마저 이제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런 고민들이 좀 깊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망 현장에서 입수한 휴대전화가 이제 사망 원인 같은 걸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될 텐데 이걸 포렌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여기서 물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서 리포트 보셨겠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포렌식 작업을 위해서 이 휴대전화가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옮겨졌습니다. 다만 아직 봉인된 상태인데요. 이 포렌식 작업을 위해선 유가족이 봉인을 해제할 때 함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입회해야 되는데 그 일정을 조율 중이란 겁니다. 문제는 이 봉인이 해제된 휴대전화의 포렌식이 시작돼도 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이 휴대전화의 기종 때문입니다. 신형 아이폰인데 아이폰 잠금 해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건 사실 앞선 여러 이 사건 또 수사들에서 좀 확인이 됐었거든요. 성착취물 제작 유포에도 이 조주빈의 아이폰 경찰에서 지금 잠금을 풀고 있는데 넉 달 넘게 아직 풀지 못하고 아직도 있습니다. 못 풀었군요. 네, 또 기억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시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수사 당시 숨진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 해제하는데 검찰에서 또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시작돼도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가 한 대가 아닙니다. 당초 석대로 지금까지 석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포렌식 한다는 전화기는 공용 휴대전화 한 대만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는 휴대전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 한 대입니다. 이 공용 휴대전화 외에 이 박 전 시장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가 더 있다는 건요, 이 경찰이 일종의 전산상에서 박 전 시장의 이름을 통해서 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개수를 확인한 겁니다. 다만 이 경찰도 이 휴대전화의 실물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하긴 하는지
현재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네. 또 유가족에게 별도로 이 휴대전화를 혹시 갖고 있으면 이미 제출할 의사가 있느냐 네. 이런 의사도 물어보진 않았다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많긴 한데요. 경찰 수사 상황과 별개로 지금 서울시도 자체 조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시작을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이 서울시가 이제 민간 합동조사단 꾸려가지고 네. 이 진상조사 좀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이 밝힌 시점이 한 사흘 전입니다. 하지만 이 민관 조사단에서 이 관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관의 자격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걸 두고 이제 셀프 조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온 거죠. 결국 이제 어제 서울시가 이 자신들 서울시를 빼고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이 조사단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하지만 이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여성단체가 조사단 구성 협조 요청에 아직 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여전히 좀 답보 상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나 직원 10명이 다쳤습니다. 큰 폭발음과 함께 6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김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창틈으로 새어나온 연기가 건물을 뒤덮더니 이내 불길이 치솟습니다. 6층짜리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1시 20분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옥상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진화 인력 150여 명을 동원한 끝에 2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불이 난 건물 주변에는 이렇게 떨어져 나온 유리 파편과 건물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불로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직원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직원은 불이 나기 전 폭발음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냥 뻥 하는 소리에 불길이 그냥 확 와가지고 좀 돌아서 자면서 뛰어내렸어요. 피기 위해서. 목을 좀 다치고 한 2도 화상이라고. 당시 공장 3층에선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를 뿌리는 도료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많이 쌓이는 상태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물놀이의 계절이지만 코로나 걱정 때문에 가도 될까 불안하시죠? 그런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챈 건지 워터파크에서 물놀이용 마스크를 공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에 젖을 텐데 바이러스를 어떻게 차단한다는 걸까요? 홍진우 기자가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인공파도의 더위를 잊습니다. 아찔한 높이에서 떨어지는 워터 슬라이드로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봅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위에서 저쪽으로 나왔어요. 깜깜했었으니까. 물놀이를 즐기는 이용객들 하나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워터파크에서 나눠준 물놀이 전용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는 물에 젖어도 기능이 유지되고 빠르게 마릅니다. 아예 물놀이용 마스크를 자체 개발한 워터파크까지 등장했습니다. 물속과 물밖 어디에서든 착용이 가능해 이용객들은 벗고 쓰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마스크 준다는 그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게 됐어요. 일반 마스크보다 좀 편한 것 같아요.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입장하시면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고 거리 조금만 띄워서 가주세요. 거리를 두기 위해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가 하면 모바일 문진표를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체온 측정과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샤워장도 한 칸씩 띄워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만 마스크라든지 방역 활동에 저희는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일 생각입니다. 방역당국은 염소로 소독된 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은 낮지만 사람 간 접촉은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워터파크 특성상 이용객 스스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들다, 답답하다 하지만 발달 장애아가 있는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복지관도 학교도 갈 수가 없어서 아이들은 온전히 부모 책임이 됐는데 밖에 나갈 일이 없어졌다며 정부는 야속하게도 예산을 칼같이 깎았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쟁 같은 하루를 함께했습니다. 수루 실찬이 12살 발달장애 쌍둥이네 집은 식사 시간마다 전쟁입니다. 앉아, 엄마 치워. 안 먹어? 코로나19로 일주일에 단 4시간으로 줄어든 등교 시간. 센터를 안 가고 이제 치료가 끊기면 그 자리에서부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마스크도 안 쓰려고 해 외출은 생각조차 못합니다. 문 열어봐. 24시간 붙어있는 아이들. 혹시 몰라 베란다에 비상문까지 달았습니다. 집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집에 불이 나도 이렇게 문 열고 나가야 돼. 특수학교에 다니는 17살 다영이. 일주일에 하루 등교날을 빼고는 출근하는 엄마를 따라 나선 지 4개월째입니다. 진짜?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면 좋아요? 진짜? 복지관은 문을 닫고 하루 2시간 지원되는 활동 보조사마저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면역성이 약한데 조금 조심스러워하면서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나마 장애인 가족 상담센터인 직장의 배려를 받았지만 엄마도 다영이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영아, 이거는 갔다 와서 놀다 가자. 지난 3월과 6월 제주와 광주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코로나로 집에서 돌봄을 하던 중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힘든 이 상황이 쟤하고 나만 없어지면 우리 식구들이 좀 편할까? 하지만 정부는 3차 추경에서 지원 예산 1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코로나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요가 줄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학 기간 활동 지원 시간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을 것이다. 에너지 소비해야 되고 밖에 못 나가면 미치고 막 이런 상황들의 그 아이들을 하루만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분간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곧바로 부동산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을 겨냥해 공직자는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게 하자는 겁니다.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강한 표현도 나왔습니다. 여당과 본격적으로 발을 맞추겠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백지 신탁제 추진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기고 180일 이내에 강제 처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이번 위기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수술실 CCTV 의무화 요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 그걸로 인한 재산 축적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의 일환입니다. 지난 2005년에도 주식처럼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끝내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친문 취향 저격. 자, 기사 회생한 이재명 지사 요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요. 네. 또 좋은 말 일색입니다. 맞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죠.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문 대통령이 개미주주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 민주당 소속이니까 대통령 결정에 호응하는 거는 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극존칭을 쓰는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이재명 지사 SNS를 보면요. 대통령님 말씀을 관료들이 귀담아 듣길 바란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개인 투자자들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또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하는 우리 정부 참 든든하다. 이렇게도 적었는데요. 문 대통령이나 정부를 직접 비판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네, 님이라는 표현을 꼬박꼬박 쓰는 게 눈에 띄는데 사실 친문 지지층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감정이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의식했을까요? 이재명 지사 법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2위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 지사가 넘어야 할 산이 이낙연 의원 말고 또 있습니다. 네. 바로 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인데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생긴 앙금 때문입니다.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아니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제수식 폭풍농단의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폭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 그래서일까요?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지사 탈당을 요구한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반기된 추미애.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인데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혼수를 뒀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적었는데요. 법무부는 부동산 대책과는 거리가 먼 부처인데요. 예.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당정청의 입장과도 상반되는 주장입니다. 이미 당정관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관련된 어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자, 근데 이 부분이요. 과거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했으니까 같은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내년 4월 보궐선거와 연관짓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적었습니다. 예. 자, 추미애 장관이요. 최근 그 SNS 활동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 설은 예전에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공수처 출범 등 챙겨야 할 사안이 산적한데요. 후임자 인선 문제도 있어 출마는 문 대통령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법원이 신라젠 취재 의혹과 관련해 이모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성명을 내고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건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영장 전담 판사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거론하면서 공모관계를 기정사실화한 듯한 발언을 한 건 판사 스스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좀비가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개봉 나흘 만에 관객 100만 명을 돌파하고 흥행몰이하는 영화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한산했던 매표소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국형 좀비 영화 반도가 나흘 만인 오늘 100만 관객을 돌파한 것. 초반 흐름은 1000만 영화 국제시장과 비슷합니다. 혹시 저건가? 오늘은 643일이라고 했지. 오랜만에 개봉한 대형 오락 영화란 점이 극장을 외면했던 관객들을 다시 이끌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본 거는 이제 올해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이제 올 초에 한번 봤는데
초대형 스크린과 체험을 강조한 4D 방식도 모처럼 극장의 매력을 환기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서의 되게 중요하고 즐거움을 다시 한번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대 다중 밀집 공간에 대한 우려와 점점 더 온라인으로 영화를 소비하는 습관이 변수입니다. 극장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갔었는데요. 보고 싶은 영화 개봉을 했으면 이제 집에서 TV로 본다던가. 제작비 150억 원 이상의 대형 한국 영화 2편이 이달 말부터 개봉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개봉한 한국 영화 반도의 성적이 올해 여름 대형 상업 영화들의 흥행을 예측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우리 국회도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만 대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주먹질하고 물풍선 던지고 우비까지 둘렀습니다. 여기는 또 뭐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한 대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박스에 담아온 물풍선을 손에 쥐고 멀리 던지기를 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국가기관의 비리 등을 조사하는 감찰원장 임명권을 둘러싸고 대만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충돌한 겁니다. 우비까지 갇혀 입은 채 단상을 지키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손팻말을 방패 삼아 날아드는 물풍선을 차단합니다. 야당은 감찰원장의 총통 측근이 임명돼선 안 된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야당 불참 속에 여당이 임명 승인안을 통과시키자 의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의회 밖에선 시민들의 반대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我们来这里出来陈抗抗议的目的在于我们要监督一党独大的执政党。那他提出来的监委名单是否是适任于监察院这一个独立的超然的机构？ 중국 허베이성의 한 4차선 도로. 어린이 2명을 태운 장난감차 한 대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들은 장난감차를 발견하고선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아찔한 역주행은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면서 마무리됐고 붙잡힌 어린이들의 해맑은 웃음에 경찰도 당황했습니다. 어린이들과 보호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넘게 물폭탄이 쏟아져 이재민 3,873만 명이 발생한 중국 남부에 또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충칭 위냥 지역에는 이미 375mm의 비가 쏟아져 비상이 걸렸습니다. 建立了一个24小时的白天晚上三班倒的一个巡查。作为我们最基层的党组织呢，只有 피해 지역 주민들은 구멍이 뚫린 듯 퍼붓는 비에 하늘만 원망하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진 끝에 내년 7월에 종목도 경기도 전혀 축소하지 않고 열리게 됐습니다. 내년이라고 코로나가 잡힐까 싶기도 하고요. 첫 경기가 열리는 장소가 후쿠시마인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내년 7월로 미뤄진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후쿠시마현 아즈마구장. 개막식을 이틀 앞두고 일본과 호주의 소프트볼 경기가 처음 열리는 곳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방사능이 누출된 후쿠시마 제1원전과 70km 떨어졌습니다. 경기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방사능 오염토를 담은 검은 자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무리하게 올림픽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 문제가 완전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극복을 알리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 사상 최다인 경기 수와 종목 수도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細かい細部のことはまだ若干残っ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21年に向けて大会の準備を進め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관람객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는 압박도 나왔습니다. On multiple scenarios of the organization of the games. Olympic Games behind closed doors is clearly something we do not want. 이미 판매한 입장권을 환불해야 하는 일본은 내년 올림픽에서 입장권 수익 감소로 재정 압박을 떠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상승세를 타면서 어느덧 2위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제 열린 이색 이벤트를 함께 보시죠. 기아 감독과 선수들이 두산 선수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밝은 표정으로 하이파이브까지 하는데요. 10년간 기아에서 뛰다가 두산으로 이적한 홍건희의 송병이었습니다. 기아는 지난해부터 떠난 선수의 건승까지 기원하고 있습니다. 선수에 대한 이런 존중이 성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요? 부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을까요? 두산도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기아 홍삼삼을 즉석으로 불러내 홍별의 정을 나눴습니다. 리즈 시절이라고 아시나요? 전성기, 황금기를 뜻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과거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했던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리즈 시절의 진짜 주인공 리즈 유나이티드가 무려 17년 만에 승격을 확정해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갔던 장맛비가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현재 남부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이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모레인 월요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곳에 따라 집중호우도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모레 출근길 시간대에는 수도권과 영서, 충남 서해안에 시간당 많게는 50mm, 우산을 써도 옷이 다 젖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에 주로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많게는 200mm, 강원 영서와 수도권, 충남에 많게는 15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내렸던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9도, 대구 27도 등 오늘보다는 더위가 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한때 유행했던 영화 대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느그 아버지 어디 사시노로 버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확 오른 집값 때문에 부모의 직업보다는 부모가 어디에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9억 2,582만 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제 막 결혼을 한 30대들에게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대출 아니면 부모의 도움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월급이 올라봐야 집값 오르는 걸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 찬스도 영끌 대출도 불가능한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부동산이라는 단어에 계급이라는 말을 붙여도 결코 과하지 않을 판입니다. 그런데도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은 불난데 기름을 붓듯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정부에 속았다는 실검 챌린지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젊은이들의 박탈감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물려받을 재산이 없다면 내 집 마련이 별나라 얘기가 되어버린 청년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요? 기회의 문은 이미 닫혔으니 그냥 포기하고 살던 대로 살라는 말입니까? 오늘 클로징 제목은 3040의 분노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